테니스 엘보의 정식 명칭은 외측 상가염입니다. 병명이 마치 테니스 치는 사람에서만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외측 상가염의 90%는 테니스를 치지 않는 사람들에서 발생합니다. 팔꿈치에 생기는 이 질병은 손목을 펴는 데 쓰는 근육들이 힘줄이 팔꿈치 뼈에 붙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건병증, 텐디노패스입니다. 여기서 건병증은 건염, 그리고 건증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외측 상가염은 초기에는 건염인 텐디나이티스에서 시작해서 결국 건증, 텐디노시스로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건병증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팔을 펴는 근육들의 힘줄들을 총신건, 커먼 익스텐설 텐던이라고 하고 이 힘줄들은 팔꿈치의 외측상과 휴메럴 라테럴 에피콘달이라는 부위에 부착됩니다. 외측상가염은 팔꿈치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서 40세 이후에서 재생 능력이 감소했지만 실제 활동이 여전히 유지되는 사람에서 잘 발생됩니다. 골퍼 엘보에 비해서 10배에서 15배 이상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테니스 엘보를 유발시키는 동작은 결국 골퍼 엘보도 유발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외측 상가염은 보통 휴식,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20에서 30% 정도는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잘 치료되지 않을 때는 잘못된 진단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다른 문제의 동반을 확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5에서 10% 정도는 치료를 해도 만성화가 됩니다. 3에서 6개월 동안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효과가 전혀 없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고 재발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 후에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등으로 재발을 방지합니다. 우선 힘줄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힘줄은 주로 평행하고 길게 배열된 일형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의 공간을 프로테오글라칸, 글리코사미노글라칸 그리고 다른 유형의 콜라겐과 엘라스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식도를 보게 되면 콜라겐 섬유가 있고 그 사이에 엘라스틴과 프로테오글라칸, 글라이코프로테인과 다른 물질들이 콜라겐이 미끄러질 때 주변을 채우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번 콜라겐 타입은 가장 흔한데 우리의 머리카락, 피부, 손톱, 장기, 뼈, 힘줄, 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타입 3는 타입 1보다 좀 더 부드럽고 심장과 같은 장기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힘줄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타입 3로 변했다가 다시 회복이 될 때는 타입 1으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힘줄에는 혈관은 없지만 근육이 힘줄로 바뀌는 부분인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과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분인 테너 오세우스 정션은 내부에서 혈액이 공급되거나 외부에서 혈액이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스테오 테노스 정션이나 머스큘러 텐디노스 정션에서부터 공급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해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줄이 변성된 것은 대략 4단계로 설명이 됩니다. 1단계는 평행하게 잘 배열되어 있던 콜라겐 패턴들이 엉클어지게 되고 사면 콜라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2단계가 되면 혈관 섬유 모세포 증식, 안지오파이브로블라스틱 하이퍼플라지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3단계가 되면 세포가 죽으면서 즉 세포 사멸이 되면서 기능성 힘줄 세포가 줄어들게 됩니다. 4단계가 되면 결국 콜라겐과 세포 외질이 분해되면서 힘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힘줄이 손상받는 이유는 먼저 해부학적 위치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손상을 잘 받는 힘줄은 극상근건과 같이 볼록한 표면을 지나거나 단 요축 신근 (extensor carpi brevis), 짧은 노쪽 손목 평근과 같이 관절을 가로지르는 힘줄의 경우 미세한 파열이 잘 생깁니다. 특히 단 요축 수근 신근 ECRB는 볼록한 표면에 부착되는 동시에 관절을 가로지르는 힘줄로서 손상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에서 90% 정도의 문제가 단 요축 수근 신근의 힘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당겨짐이나 반복적인 당겨짐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신전근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거나 반복적인 부하가 오랫동안 작용하게 되면 미세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등장성 수축, 아이소토닉에서 편심성 수축인 에센트릭 컨트랙션에서 미세 파열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편심성 수축이란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이 들어가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손목을 굽혀서 라켓을 앞으로 치게 될 때 ECRB는 편심성 수축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 ECRB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형태의 분류를 여기서 참고로 보면 등척성이란 것은 관절의 움직임이 없이 근육이 수축하는 것으로서
플랭크, 아령 들고 유지하기, 벽밀기 등이 있습니다. 등장성이란 것은 길이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동심성인 콘센트릭과 편심성인 이센트릭이 있습니다. 동심성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관절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팔꿈치 관절을 굽힐 때 이 누군건이 수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편심성은 반대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근육 수축입니다. 팔꿈치를 펼 때 버티면서 내릴 때 이두근건이 계속 긴장되면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상은 핵심은 통증과 팔 힘의 약화입니다. 팔꿈치의 바깥 부분에서 통증이 생기고 손등까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을 쥔 상태로 팔을 흔들어야 되는 테니스, 골프, 그 외에 망치질, 악수, 면도, 문 열기, 빨래나 행주 짤 때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게 되면 물건을 쥐는 힘이 떨어집니다. 악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앞통 부위는 외측 상과가 아니라 외측 상과에서 1에서 2cm 약간 원입으로 떨어진 곳에서 앞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체 검사는 손목 신전 저항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시에는 반드시 팔꿈치를 펴고 검사합니다. 왜냐하면 팔꿈치를 굽히면 손목 신전 근육이 짧아지면서 검사 시에 제대로 통증 유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편 상태로 손목을 신전할 때 저항을 주게 되면 이때 통증이 생기게 된다면 보통 손가락 편근인 익스텐설 디지트롬의 힘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주먹을 쥐고서 손목을 신전할 때 저항을 줄 때 아프다면 손목 편근인 ECRL과 ECRB 이슈의 문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다시 손가락을 펴게 하고 요골측 손목 신전 저항 검사가 양성이게 되면 ECRL과 ECRB의 문제인 테니스 문제로 볼 수 있고 척측 손목 신전 저항 검사에서 양성이 된다면 이슈의 문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지 신전 저항 검사는 환자의 세 번째 손가락을 신전할 때 저항을 주는 검사입니다. 이때 통증이나 근력의 저하를 확인해 줍니다. 이 검사 시에 양성이라면 테니스 엘보, 주로 익스텐스 디지털 커뮤니칸스의 문제이거나 요골 터널 증후군, 라디알 터널 신드롬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땅에 대고서 중지만 들어올리는 경우에는 익스텐스 디지털 커뮤니칸스만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ECRB는 중소골의 기저부에 정지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손목을 펼 때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테니스 엘보는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요골 터널 증후군, 그리고 경추 6, 7번 신경병증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꿈치 관절염, 원위 이두건염, 낭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골 터널 증후군은 테니스 엘보로 오진되는 경우가 약 5%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요골 터널 증후군은 요골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후골간 신경의 문제입니다. 요골 신경은 팔꿈치 부근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고 표층과 심층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심층은 후골간 신경, posterior interosseous nerve라고 하고 이 너브가 회근으로 들어가는데 이 터널의 입구를 아케이드 오브 프로시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경이 포착되면서 요골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는데 이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히 회근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회근 증후군이라고 세세하게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요골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 앞통의 위치는 외측 상과에서 대략 5cm 원입으로서 테니스 엘보보다 멀리에 위치합니다. 요골 터널 증후군은 중지 신전 저항 검사인 미들 핑거 익스텐션 테스트와 저항 회외인 레지스티드 스피네이션 검사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위 이두건염의 경우에는 저항 회외 검사와 팔꿈치의 저항 굴곡 검사에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골 터널 증후군과 감별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꼭 찍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골절, 그리고 관절내 유리체인 루스바디, 그리고 팔꿈치 관절염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촬영합니다. 테니스 엘보의 초음파 소견은 원래는 정상적이어야 할 가지런한 섬유가 패턴이 소실되고 어두운 음영으로 관찰되는 것입니다. 초음파에서 스무스, 호모제니어스, 도플러에서 노 하이퍼레미아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초음파 이상 검사 소견은 에코제니시티의 체인지 오브 thickness, change of vascularity, intratendineous calcification, spur formation, bony irregularity of lateral epicondyle, peritendinous effusion, partial or full thickness tendon tear, 리가멘트 티어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에서 focal hypoechoic area가 텐던 내에 존재하고 이 초음파에서는 도플러상에서 intratendineous vascularity가 관찰되므로 염증 상태입니다. 또한 이것은 힘줄이 두꺼워진 large area marked tendinosis가 관찰되고 하이퍼에코익한 음영이 관찰됩니다.
이것은 텐던 로처의 소견입니다. Discontinue of ecogenic extensor tendon입니다. 손목 신전근의 수동 스트레칭은 아래와 같이 손목을 굴곡시키는데 스트레칭은 과도하게 해주지 않는 것이 좋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지그시 누르거나 누른 상태로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해주는 것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서서히 시작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등척성, 그 다음엔 등장성으로 바뀝니다. 등척성은 아까 말했듯이 버티기 운동이고 등장성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등척성은 아이소메트릭이고 등장성은 아이소토닉인데 등장성에서도 동심성 컨센트릭에서 편심성 이센트릭 순서로 하게 됩니다. 표에서 등척성을 먼저 해주고 즉 버티기, 그 다음엔 등장성 안에서 동심성인 콘센트릭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해주고 그 다음 편심성 이센트릭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주는 운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등척성 운동은 이렇게 손목을 펴려고 할 때 아래에서 저항을 주면서 버티는 운동입니다. 아령을 들고서 이렇게 버티면서 운동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령을 들고서 위로 올리면 동심성이고 아래로 내리면 편심성이 됩니다. 요골신경의 articular branch가 common extensor tendon 위쪽을 지나는 곳을 하이드로드라이섹션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어떤 논문에서는 이 신경이 감작되면서 역으로 외측상가염을 일으킨다고 하는 논문도 있으니 반드시 같이 치료를 해줍니다. 외상과 부위 통증이 있을 때 외상과 위를 향하는 posterior antebrachial cutaneous nerve의 분지를 찾아서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이 신경 분지를 추적해서 외상과를 넘는 지점, 즉 common extensor tendon 위를 넘는 신경 분지를 하이드로 다이섹션 해줍니다. 잘 안 보이면은 common extensor tendon 위를 그냥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쫙쫙 해줍니다. posterior antebrachial cutaneous nerve는 라테랄 에피콘달에서 안쪽으로 대략적으로 2cm 그리고 상방으로 8cm 정도 위쪽에 위치합니다. 여기서부터 찾아서 내려오면서 수프라콘딜랄 윗지 부근이나 라테랄 에피콘달 부근에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줍니다.